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비아트론이고요. 비아트론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은 사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두 곳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 곳은 디스플레이고 또 다른 한 곳은 반도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아트론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보게 된다면 이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과 매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열 처리 장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열 처리 장비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은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81%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책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서 자연스럽게 이 장비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비아트론이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를 통해서 24년도에도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건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24년도에도 생각보다 많은 매출은 못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못 올릴 수가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2024년도 같은 경우는 IT OLED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비아트론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게 된다면 현재 LG 디스플레이와 BOE가 대표적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8세대 이상의 OLED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 8세대 OLED를 24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고 또 하반기이다 보니까는 이 장비 반입 시기가 2024년도보다는 2025년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인 비율을 보게 된다면은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이 8세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획일화가 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 마찬가지로 장비 반입 시기가 2025년도 2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도보다는 이 역시도 2025년에 장비에 대한 계약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와 비율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투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장비 반입 시기가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2024년도에는 비아트론이 많은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25년도부터 디스플레이 8세대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 반도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반도체가 결국에 뜨고 있는 이유는 온디바이스 AI고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축하는 인프라가 초기 단계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온디바이스 AI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유리 기판의 유기 소재 기판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리 기판이 뜨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반도체 고성능화와 5G AI 클라우드 확대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FCBJ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 수가 많은 GPU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탑재가 필수인 상황이고 결국 이 코어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반도체 기판의 크기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판이 커지게 되면은 기존에 쓰였던 유기 소재 기판은 휘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는 FCBJ를 필수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FCBJ 수요가 최근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IoT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첨단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고 또 고성능 반도체를 찾는 곳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FCBJ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아트론의 자회사인 비아트론 시스템은 반도체 기판 제조 핵심 장비인 진공 오토 라미테르를 국산을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용 FCBJ 고객 사양으로 콜 테스트를 진행해가지고 이 장비가 올해나 내년부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외에도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함께 에픽텍스 장비와 레이저를 활용한 3D 드램용 RTCV 장비와 랩 장비를 개발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기존에 쓰였던 FC CSP에서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FC BGA 기판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이 기판에 맞는 반도체 장비를 국산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통해 가지고 2024년도나 2025년도쯤에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에 대한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통한 매출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아트론 시스템이 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비아트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చూ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트론의 이제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아톤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많은 상황이고, 또 이제 한 4월 5일 날에 장중에는 이제 9,400원 부근까지 올랐지만은 결국 이 부근에서는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본전 심리에 해당하는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가격줄을 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현재 제일 돌파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장 시작한 지 별로 되지 않았지만은 윗꼬리가 조금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조금 상승 흐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워낙 강한 매물대다 보니까는 오늘 당장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확신하기에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같은 날 이 부근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이 부근에서 제대로 이제 지지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나온 뒤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조금 윗부분들은 여전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살짝의 반등에 대한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급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보다는 반등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그 가격이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근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비아트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